이어서 바로 34번 빈칸 추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빈칸이 글의 맨 마지막에 있을 때는 이 빈칸 속에 선택지를 대입해서 한번 해석해 본 뒤에 글을 읽는 것보다는 바로 앞쪽에 힘을 주어 읽어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칸트는 강한 수호자였습니다. 무엇의 수호자였냐면요. 법의 규칙에 대한, 법규에 대한 수호자였습니다. 무엇으로서의 법이요?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서의 법이요. Of security and peace, of freedom. 안정성이나 평화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서의 법뿐만 아니라 어떤 법에 대한 수호자였대요? 자유를 수호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서의 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생각은 뭐래요? 법률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뭘 수호해야 한대요? 무엇을 위한 것이래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래요. He believed that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enabled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to cooperate. 그는 믿었습니다. 이 이하와 같은 사실을요. 인간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좀 더 이성적인 형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규율되는, 효율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 체계에 의해서 규율되는 좀 더 이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그렇게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의 틀이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조화롭게 살아가고 번영하고 협동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약간 미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영구 평화론처럼 이렇게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가 되면 이 세상에 전쟁이 끊길 거라는 그런, 그리고 항상 정언명령 이런 것처럼 도덕 자체를 우리가 수호해야 하고 항상 높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윤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수능 지문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상대적 도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리고 최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However,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뭐에 대한 믿음은요, 이렇게 불가피한 진보에 대한,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진보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optimistic, 그게 긍정적이고 고고한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긍정적이고 고결한 그런 견해에 믿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On the contrary, 오히려 it comes close to Hobbes's outlook.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peace. 오히려 칸트의 사상은 가깝습니다. 리바이어던 괴물, 만인이 서로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하는 홉스의 개요와 가깝습니다. 홉스의 견해는 어떻냐면요, 인간의 이렇게 폭력적이고 갈등에 치우치게 되는 본성이 그것을 더 필수적이게 만든대요. 그럼 진목적어가 뭐예요? 확립하는 것을 더 필수적으로 만든대요. 그리고 maintain, 유지하는 것을 더 필수적으로 만든대요. 효율적인 법의 체계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인간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끊이지 않을 테지만 구속력 있고 효율적인 법 체계 하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또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에 가깝대요.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but even a nation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자, 우리는 인간의 자비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심지어 악마들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법 체계 내에서요. 모든 시민을 같은 힘으로 평등하게 구속하는 체계라면 악마들만 모여 있어도 법의 구속을 받는다면 그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칸트의 사상이래요. 그럼 결국은 법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극대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주는 그런 적극적 의미로서의 법이라는 거죠. Ideally, 이상적으로,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그래. 여기 이렇게 더 강하게 말해주네요. 계속해서 여기서 약, 강 이러면서 요지를 극대화시켜서 쾅쾅쾅 이렇게 찍어주고 있어요. 자, 이상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현신입니다. 구체화된 모양입니다. 이런 정치적 원칙들이 구체화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원칙들이요? 모든 이성이 있는 존재들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규칙들의 현신이 바로 법입니다. 모두가 다 선하지는 않지만 상대방도 악하고 나도 악하다고 생각할 때 서로를 규율해서 그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는 모든 합리적인 원칙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이상적으로 볼 때는요.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then the law cannot be.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법률들, 합리적인 것의 모든 원칙들을 담아놓은 이런 법률들이 이상적인 법률들이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그 사람들을 금지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걸 금지해요?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그들이 이성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지 않을. 그러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들이 금지한다면요. 사람들을요. 뭐 하는 것을 금지해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그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금지한다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들을 법이 금지한다면 그렇다면 그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법이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을 금지한다면요. 법은 생각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자,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쭉 전개해온 내용은 뭐래요?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수호해주는 최후의 보루래요. 그럴 경우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대요. 그럼 여기서는 법이 선한 것인데 여기서는 법이 우리의 자유를 비합리적으로 구속하는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과 반대되는 거고요. 자, 이 법이라는 게 우리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법이라는 것은 강한 수호자로서 cannot 생각될 수 없습니다. 그 사법체계의 강한 수호자로서 생각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법이 약하고 악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아니에요. 자, 만약 법이 비이성적인 것을 금지하는 게 법이라면 법이라는 것은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얘가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선택지겠죠. 나머지 4, 5번도 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기에. 이건 약간 이렇게 반대되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비껴갔고요. 법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요. 이상적인
그 법 체계의 가정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갔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